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자, 이제 이재명 하나 남았다, 이 말 요즘 세간에 많이 돌고 있는 말입니다. 김용에 이어 정진상까지 구속기로에 서게 되면서 이제 남은 건 이재명 하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검찰이 이재명과 그 측근들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양상을 보면 그 양도 방대하고 그 수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요즘 언론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게 바로 불법 대선 자금이죠. 그런데 뉴스를 접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 안 드셨는지요? 이재명의 측근인 김용이 받는 혐의는 8억 4,700만 원의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재명의 측근인 정진상이 받고 있는 혐의는 총 1억 4천만 원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았다는 혐의인데요. 우리 국민은 최소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거둬들인 수익이 천문학적인 돈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8억 몇 천만 원과 1억 몇 천만 원을 떠들고 있으니 참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물론 428억이라는 말이 나오긴 했죠. 20쪽 분량의 김용 부원장 공소장에는 이재명의 이름이 56차례, 정 실장 이름이 수차례 적시돼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본인과 친인척 명의로 보유 중인 대장동 지분의 24.5%가 김용, 정진상, 유동규 몫이라고 밝힌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정된 지분율에 따르면 대장동 수익 700억 원 중 공동 비용을 제외한 428억 원이 이재명 측근인 대장동 3인방의 돈이라는 것인데,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김만배가 이렇게 말했더라라고 진술했지만 아직 검찰이 이 돈의 실체에 대해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조선일보 신우정 논설위원이 대장동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들춰냈습니다. 신 논설위원 분석의 핵심은 대장동 수사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검찰 수사의 초점은 조금 전에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불법 정치 자금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장동 신도시에서 지금까지 확정된 택지 분양 이익은 총 5,902억 원, 이 중 공공환수된 1,830억 원을 뺀 4,072억 원이 민간이익으로 확정이 됐고, 민간이익 대부분이 김만배, 남욱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소유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돌아갔습니다. 이 중 얼마가 김용 전진상을 통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느냐, 이게 지금 검찰이 진행하는 대장동 수사의 초점이죠. 그런데 국민들 다수가 이 이슈에 매몰되어 있는 사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게 신우정 위원의 생각인데, 그게 바로 대장동 택지에 지어진 아파트 분양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자, 2021년까지 3년 동안 대장동에서 얻은 아파트 분양 이익은 8,211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대장동 택지 분양에서 거둔 이익의 2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가히 단군 일의 최대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여기에 택지 분양 이익을 합치면 대장동 민간 이익은 1조 2,283억 원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에서 성남시는 한 푼의 공공이익도 얻지 못했고요. 화천대유 등 민간이 이 많은 돈을 다 가져갔습니다. 자, 원론적인 얘기지만 신도시 개발은 당연히 택지와 아파트를 동시에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택지 분양에는 참여한 성남시가 아파트 분양 사업에선 스스로 빠져 이익을 포기한 것일까? 이게 가장 큰 의문이라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는 부산 LCT 분양 사업에 대해 공공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의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줬다, 이렇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랬던 이재명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 사업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LCT상의 이익을 투기 세력이 포함된 민간에 전부 몰아준 것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남시가 아파트 분양에 참여했더라면 얼마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이재명이 2013년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만들고 처음 실시한 위례 신도시 사업 아파트 분양 사업의 경우, 당시 성남도계공은 시행사인 푸른위례 프로젝트의 주주로 참여해 분양이익의 절반인 150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업 규모는 위례 신도시보다 15배가량 크죠. 더군다나 2014년 위례 분양 당시 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수도권 아파트 경기가 좋아지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례와 같은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에 참여했다고 가정했을 때 단순 계산으로 4천억 원이 넘는 공공이익을 환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이 들어가지 않아 민간의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줬다고 LCT를 비판한 이재명은 정작 왜 대장동 아파트 분양엔 참여하지 않은 것일까요? 참 이상하죠.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 아파트 분양에서도 김만배 씨가 소유한 화천대유의 이익이 가장 컸습니다. 토지 분양에서 얻은 화천대유 배당금 577억 원, 화천대유 소유의 천화동인 1호 배당금 1208억 원에 더해 아파트 분양 이익까지 김만배에게만 대장동 개발 이익 4915억 원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고작 몇억 원을 김용 정진상에게 주고 술집에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 국민들이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또 수상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민간의 독점적 폭리가 충분히 예상됐는데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상한제 적용을 받은 위례 신도시 평균 분양가는 평당 1,691만 원이었고요. 4년 후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대장동 평균 분양가는 평당 2,450만 원이었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2015년 상한제 의무가 해제된 직후 확정이 됐는데 대장동 규모가 위례의 15배였기 때문에 상한제가 폐지됐을 때 늘어날 엄청난 이익 규모를 쉽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남시는 아파트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죠. 또 택지 분양에서만 1,785억 원을 이익 본 화천대유에 수의 계약으로 아파트 택지를 공급했는데요. 이런 특혜로 화천대유는 이 택지에서 아파트를 팔아 이익을 3,130억 원 더 얻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가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특혜를 몰아준 백현동 개발 사업과 비슷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제로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조선일보 신우정 논설위원은 해당 보도 끝머리에 대장동 개발의 천문학적 아파트 분양 이익은 불법 자금의 저수지로 의심받고 있는 천화동인 1호 등 특정 금전 신탁과는 별개의 자금이다라며 또 다른 저수지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쓰면서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작년 더불어민주당 경선 때부터 이슈가 되기 시작한 대장동 게이트,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 초점이 맞춰진 대장동 수익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이다 라는 것은 국민 누구나 쉽게 예측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일반적인 진리에 기반한 것이기도 하는데요. 바보가 아닌 이상 아무런 대가성 없이 천문학적 수익을 안겨주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고 이제부터 중요한 건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냐 또 누구에 의해 누구를 위해 쓰여졌냐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던 수긍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고요. 이 점이 밝혀지지 않으면 수사가 종결된 후에도 단군 이래 최대의 미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